그래, 그래. 교재 꺼내가지고 녹화하면서 한번 같이 좀 보십시다. 자, 지난번에 17페이지 먼저리 18페이지쯤을 보고 있었던 것 같은데, 일형식 도치문의 설명요라고 내가 적어놨네? 예, 설명이 좀 필요할 겁니다. 일형식 도치문에 대해서는. 그런 관계로, 자, 노트를 좀 꺼내보십시다, 일단은. 자, 노트. 뭐, 노트 없으면 앞에 빈 종이라도 뭐 갖다 쓰던가 아니면 뭐 시험지 뭐라고 갖다 쓰던가 뭐 편할 대로 하세요. 어. 아니 뭐 편할 대로 하세요. 근데 앞에 보면은 여기 앞에 보면 빈 종이들 꽤 있거든? 저거 이면지라서 그냥 갖다 써도 돼. 자, 여튼 간에 일형식 도치문이라는 제목으로 필기를 한번 좀 해보십시다. 일반 도치문은 나오면 그때 가서 좀 얘기하도록 하고, 지금은 좀 특수 도치문인 일형식 도치문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니다. 자, 이 녀석 쓰려면 조건이 세 가지가 필요하거든? 첫 번째, 일형식 문장이어야 돼. 일형식 문장에서 일형식 문장이라 그러면은 주어 동사만 있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뭐 이형식은 주어 동사 보어, 삼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 뭐 그런 걸 텐데, 자, 일단은 일형식 문장이어야 돼. 근데 이게 일형식 문장이라고 해가지고 주어하고 동사만 딸랑 이렇게 끝내는 경우는 사실 별로 없거든. 주어 동사 나온 다음에 그 뒤에 잡소리들, 주로 이제 가장 많은 잡소리가 이제 전치사 같은 거겠지 뭐. 근데 어쨌거나 간에 일형식 문장에서 두 번째, 위치나 방향의 부사. 위치나 방향의 부사, 이런 거를 문법에서는 필수 부사라 그래. 필수 부사가 문장 앞에 나올 때, 이게 사실 일형식 문장은 뒤에 이런저런 뭐 전치사구 같은 잡소리들이 붙는다 그랬잖아. 근데 사실 일형식에 쓰는 동사 중에 상당수가 움직임에 대한 동사야. 뭐 가만히 있는 움직임도 있긴 하지만은 뭐 오고 가고 뭐 도착하고 뭐 그런 것들 얘기거든. 그러다 보니까는 위치나 방향 얘기가 따라붙는 일이 꽤 많아. 사실 가다라고 해보면은 나 간다 라고만 한다고 뭐 잘못된 문장은 아니야. 근데 나 간다 라고만 하면은 뭔가 말을 하다만 것 같은 느낌도 좀 든단 말이지. 어디로 간다 정도가 있으면은 조금 더 문장이 좀 충실할 것 같은데, 일형식 문장에 쓰는 동사들이 좀 그래. 단독으로 쓰면 안 될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좀 잡소리들이 더 붙으면은 좋을 것 같은 느낌들. 그런 부사를 위치나 방향 얘기를 집어넣지 않으면 말이 완성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 필수 부사라고 불러. 자, 여튼간에 그럴 때 세 번째, 주어가 대명사가 아니라는 전제하에서, 요 세 가지 조건이 갖춰지면은 이제 일형식 도치문이 되거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되냐 하면은 주어 부분하고 동사 부분에, 사실은 주어부 동사부는 이건 정식 그 문법 용어는 아니고 주어부를 원래 주부라 그래. 동사부를 술부라고 하는데 의 위치를 그냥 바꿔버려 서로. 이때 모달을 사용 안 합니다. 모달 벌브, 그러니까 비주동사라고 했었지. 비주동사 모달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모달 얘기는 역시 나중에 기회되면 다시 얘기하겠다마는, 동사 덩어리의 첫 번째 단어를 모달이라고 합니다. 동사 덩어리의 첫 번째 단어이고요. 동사구에, 그러면서 동시에 일반 동사는 아닌 거를 모달이라 그래.
모달 버브의 줄임말이야. 필요한데 없으면 둘을 만들었습니다. 모달의 가장 중요한 용도가 부정문하고 의문문 때문에 있는 거거든? 그래서 부정문 같은 경우에 뭐 이를테면 I am a student 라는 거의 부정문은 I am not a student야. 왜 비동사인 am은 모달로 쓸 수 있어서 그 뒤에 바로 not을 붙일 수 있거든? 원래 부정문은 모달 뒤에 not을 붙이게 돼 있어. 근데 이를테면 I like apples 라는 말이 있는데 이거의 부정형은 I like not apples가 아니라고. I do not like apples야. don't. do라는 말을 강제로 만들어낸 이유가 이거거든. not은 모달 뒤에 붙이기로 약속이 돼 있어서. 그래서 저번에 그 영어 처음 배울 때 A, B, C, A는 애플, B는 바나나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거 배우면 바로 다음에 배워야 되는 말이었다. 이거 초등학교 3학년 때 배워야 되는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도대체 가르쳐 주질 않으니까. 근데 이건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라기보다는 이 모달 버브에 대한 이론이 너무 최근 이론이라서 그래. 한 20년? 됐나? 예, 그래요. 이런 최신 이론은 교과서에 나오지 않습니다. 뭐 어쨌거나 간에 일형식 도치문은 이런 거거든? 모달은 사용하지 않는데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은 말입니다. 예를 들어보자고. 맨날 듣는 예를 또 들어보자고. Over the top shelf. 다음에 쓸말이 뭘까? Red runs a rat. Does a rat run? 자, 이 중에 뭐가 맞을까에 대한 얘기야. 뭐가 맞을까? 한번 태희가 한번 맞춰볼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중에 뭐가 맞을까? 선반 꼭대기에서 쥐 한 마리가 뛰어다닌대. 첫 번째? 첫 번째가 틀려. 이거 못 쓰게 돼 있어, 이거. 자, 일형식 문장이야. 주어, 동사밖에 없어. 오버 더 탑 쉘프는 뭐 이거 전치사구니까는 잡소리긴 잡소리지만은 그래도 일단 위치나 방향 얘기라서 여기 포함이 돼. 일형식 문장이지 위치나 방향의 부사가 문장 앞에 나온 거 맞아. 전치사구는 기본적으로 부사구야. 명사 뒤에 딱 붙어있지 않으면 어지간하면 부사구 취급해. 자, 지금 주어가 대명사냐 하면은 그거 아니지. already 뭐 일반 명사잖아. 자, 그래서 첫 번째 거 아니야. 그럼 뭘까? 두 번째 거일까? 세 번째 거일까? 아무나 맞춰보면 두 번째 거야. 세 번째 거도 못 쓰게 돼 있어. 자, 그러니까는 주어 동사 위치가 바뀌어 있는 거야 지금. 이때 두라는 말을 이 두를 모달이라고 부르는 거거든 이걸. 왜 not 같은 말은 두 뒤에다가 붙인다고 했었지. 그러니까 일반 동사 하나만 있으면 do not을 만들었잖아. 의문문일 때도 마찬가지야. 이를테면은 뭐 너는 사과를 좋아하니? 라고 했을 때 do you like apples? 라고 하지 like you apples? 라고 안 하잖아. 일반 동사는 좀 몸무게가 무거워가지고 못 움직이거든. 자, 어쨌거나 간에 이 모달 얘기는 나중에 필요하면 다시 할게. 필요하면 지금도 꽤 필요하고 있는 것 같지만 어쨌거나 나중에 다시 할게. 지금은 이 모달 얘기할 때는 아닌 것 같아. 하여간 강제로 조동사 같은 걸 만들어서 문장 앞으로 옮기지 않아. 일반 도치문은 이 모달을 만들어서 옮겨야 되거든. 근데 얘는 일반 도치문이 아니야. 좀 특수 도치문이야. 그래서 두 번째 거 쓰게 돼 있어. 이거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말이지. 사실은 이게 그렇게 어려운 문장이 아니야. 이게 우리가 굉장히 흔하게 쓰는 말이 있거든. 이겁니다. there로 시작하는 거. There is a car. 가 맞을까? There a car is가 맞을까? 자, 어느 게 맞을까? 첫 번째 게 맞지.
사실은 이 문법이 이 문장 때문에 나온 문법이야. 자, 여기서 주어 동사 위치가 바뀌었어. there라는 이거 유도부사라고 부르긴 하지만은 해석 안 하는 유도부사라고 부르긴 하지만 어쨌거나 기본적으로는 위치 얘기는 맞긴 맞다고. there를 here로 바꿔도 똑같아. 자, 아니 근데 이거 이렇게 써도 되지 않냐고. 아니 그러니까 글씨가 왜 이렇게 삐뚤빼뚤하냐. A car is 이렇게 써도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사실은? 대어 굳이 필요 없잖아. 어차피 해석도 안 하는 거. 응. 어차피 해석은 차가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야. 똑같은 해석이야. 잘못된 문장도 아니야. 근데 이 문장 왜 안 쓸까? 틀린 문장은 아니야. 그냥 잘 안 쓰는 문장이지. 왜 안 쓸까? 발음 문제 때문에 그래. 왜 지난 시간에 이어 동사 얘기하면서 뭐 put it on이 맞냐, put on it이 맞냐 해서 put it on 뭐 이렇게 쓸 때 뭐 이게 발음하고 관련된 문제라고 했었지. 이게 얘도 똑같아. 발음 해보면 돼 이거. 어카 is 중에서 중요한 단어가 어카 쪽일 거거든. 자동차가 있다 해서 뭐 있다보다는 자동차가 좀 더 중요하겠지. 그러니까는 액센트 줘서 읽으면은 a car is 이렇게 읽어야 될 거야. 빨리 읽으면 a car is 이렇게 읽어. 이게 a car is라고 한 거야? 아니면 cars라고 한 거야? 이게 뭐야 이게? is란 말이 문장 끝에만 안 들려. 그래서 굳이 해석도 안 하는 there를 문장 앞에 들이밀고 그 뒤에 is를 들이민 거야. 왜냐하면 이거 발음하면 there's a car 이렇게 발음할 거거든. 최소한 there's 라는 발음이라도 뭐라도 있긴 있으니까. 자, 어쨌거나 그래서 이것 때문에 쓰는 말인데 이것 때문에 생긴 말이야. a car is에서 is가 너무 안 들려가지고 there is a car라는 문장을 만들었다 보니까는 there 앞으로 옮겼으면 뭐 here는 안 될 게 뭐고 over the top shelf는 안 될 게 또 뭐야. 뭐 그런 식으로 발전해온 문법이거든. 근데 하여간 그래서 다음 얘기를 좀 해보십시다. There are you가 맞을까? There you are가 맞을까? 어느 게 맞을까? 위에 게 맞을까? 아래 게 맞을까? 아래 게 맞아. 이번엔 위에 게 틀려. 아래 게 맞아. 아니 주어 동사 위치 바뀐다며. 안 바꿨네? 뭐가 문제? 그치, 주어가 대명사라서 그래. 주어가 대명사면은 위치를 안 바꿔. 얘는 또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것도 발음 문제야. 이 문장 때문에 그래. Here it is. 얘 때문에 그래. Here is it이 아니라 here it is라고 했어. 이게 맞거든? 이것도 발음해보면 돼. 지난 시간에 이 얘기했었지 이거? 영어에서 죽었다 깨나도 액센트를 못 주는 단어가 3개 있다고? 액센트를 죽었다 깨나도 못 주는 단어 3개? 영어에서 가장 의미가 약한 단어 3개. 명사 대신에 쓰는 it. 지금 여기 있네? 그리고 동사 앞에 막 쓰는 to, 문장 앞에 막 쓰는 that. 이 3단어는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액센트를 못 줘. 안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걸 발음을 해보면은 here에 액센트를 줄까? is에 액센트를 줄까인데 이 경우에는 is에 액센트를 주는 경우가 훨씬 많다. 그래서 here에 액센트 주면 안 되는 건 아니야. 하지만 어지간하면 is에 액센트를 줘. 확실한 거는 is에는 절대로 액센트를 못 줘. 그래서 발음을 해보면은 here it is 이렇게 발음하거나 here it is 이렇게 발음을 해. 일반적으로 here it is 이 발음이거든? 근데 어쨌거나 그렇게 발음하면 최소한 리을 발음이라도 들려. 하지만은 이거를 here is it 이렇게 발음하면은 here is 이렇게 되거든. here is here is 이건 더 문제고 그냥 차라리 그럼 here 라고만 하는 게 낫지. here 이것보단 낫지 뭐. 근데 어쨌거나 그냥 here 이것만 해도 돼. 이건 상관없는 문장이야. 문장도 아니지만 뭐 어쨌거나 일반적으로 here is 이렇게 발음할 건데 it은 문장 끝에 오면 진짜 안 들리거든. 그래서 대명사 it은
is보다 더 안 들려. 그래서 대명사 is은 문장 끝에 놓는 걸 되게 싫어해. 이거는 구어체 같은 경우에 더 싫어하거든? 문어체 같은 경우에는 크게 상관없어. 어차피 글을 쓰는데 뭐 글씨를 읽을 줄 모르는 사람 아니라 그러면 뭐 20 중간에 있던 끝에 있던 뭔 상관이야. 근데 이런 말들은 주로 구어체에서 쓰는 말이라고. 일형식 도침은 대체로 구어체에서 쓰는 말이야. 예, 그러다 보니까는 it을 문장 끝에 넣는 거를 무지무지 싫어하는데 하필이면은 it이 대명사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대명사 중에 하나란 말이지. 그래서 다른 대명사들도 그냥 도매금으로 같이 묻어가지고 문장 끝에 안 쓰기로 한 거야, 그냥. 예, 이게 일형식 도치문입니다. 예, 그래요. 그러니까 애초에 there is a car 이 문장 때문에 생긴 문법이지만은 뭐 처음에 얘기했던 over the top shelf runs a rat 뭐 이런 식으로 변형도 얼마든지 가능을 하다고. 자, 그렇답니다. 자, 이제 교과서 얘기로 좀 돌아가 보십시다. 자, 그래서 there comes a time 이라는 말이 있대요. 어떤 한 때가 온다. 사람들이 get tired of being trampled 하는데. 트램플. 예, 뭐, 격투기라던가 레슬링 같은 거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트램플링이라는 걸 알지도 모르겠는데 발로 콱 밟아버리는 거거든. 여튼 뭐 그렇답니다. get tired of. 이거 be tired of하고 get tired of하고 차이가 뭘까? get이 무슨 뜻? 이 get이라는 단어가 1, 2, 3, 4, 5 형식으로 다 쓸 수 있는 말이야, 이게. (1, 2, 3, 4, 5) 자, 1형식일 때 get 무슨 뜻일까요? 아, 되다. 아니야. 그거 2형식이야. 그리고 사실 지금 되다라는 뜻으로 쓴 거야. 지치게 되다. 자, 1형식일 때는 도착하다라는 의미로 많이 써. I'll get to the house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집에 도착할게 뭐 이런 식으로. 자, 2형식일 때는 되다. 자, 이거 상태동사 계열이라고 했습니다. 이거 상태동사 얘기도 필요하면 나중에 다시 할게. 2형식에 쓰는 동사가 어차피 3가지밖에 없어요. 비동사, 감각동사, 상태동사. 3형식으로 쓸 때는 알고 있을 겁니다. 왜 get의 가장 기본적인 뜻으로 알고 있을 거야. 뭐 얻다? 뭐 혹은 뭐 알다 이런 걸로 써도 돼. I got it 이라 그러면 알았어 뭐 이런 식으로 쓰지. 4형식일 때는 얻어다 주다. 얻어주다. 누구에게 뭐뭐 해주다라는 말이 일반적으로 어울리는 게 4형식이니까. 5형식일 때는 시키다라는 뜻으로 많이 써. 의미는 되게 사역동사스럽거든? 근데 취급은 사역동사는 아니야. 오히려 사역동사보다 더 사역동사스러운 의미인데, 아니 왜 사역동사라고 하는 let, make, have 요 녀석들 중에서 사실 뭐 시키다라는 의미를 가진 녀석은 have밖에 없거든? let은 냅두다, make는 강제로 뭐뭐하게 만들다, have가 시키다 인데 사실 have보다도 get이 오히려 더 그 사역, 시키다에 좀 더 잘 맞아. 왜냐하면 have는 나조차고 시키는 의미가 굉장히 강하거든? 근데 get은 그런 건 없어. 그런 의미에서 have랑은 조금 달라. 여튼 간에 지금은 이 형식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지치게 되다. 자, 이때 tired 이거 과거분사지요? 요 과거분사로 썼는데 과거분사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런 류의 동사를 무슨 동사라고 부른다고? 무슨 뜻이냐면 tire 무슨 뜻일까? 뭐 자동차 타이어 말고 동사일 때 지치는 거고 관련돼 있잖아. 타이어 무슨 뜻일까? 지치다가 아닌 게 핵심이야. 자, 이런 류의 동사를 감정동사라고 하지요. 감각동사 아닙니다. 감정동사야. 얘네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아시는 분 아실 텐데 저번에 한번 물어봤었지 이거. 내 감정이 아니라고.
love, like, hate 같은 엄청 강한 감정들은 어쩔 수 없이 자기 감정이야. 하지만은 영어의 감정 동사는 기본적으로 내 감정이 아니라 남이 느끼게 하는 감정이야. 영어는 내 감정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역사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다 그랬어. 이거 중세시대에 그럴만한 일이 좀 있었지요. 마녀 사냥 어쩌고 해가지고. 그래서 tire는 지치다가 아니라 지치게 하다야. 그러니까 you tire me 이런 식으로 쓰는 거야. 야, 너 진짜 사람 지치게 하는 놈이다. 뭐 이런 식의 쓰는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는 내가 느끼는 감정은 수동태로 적어야 돼. 그래서 내가 지치면 tired, 남을 지치게 하면 tiring. 보어도 마찬가지야. 내가 지루하면 bored, 남을 지루하게 하면 boring. satisfy, 만족하는 거가 아니야. satisfy는 만족시키다지 만족하는 게 아니야. 내가 만족했으면 그래서 I'm satisfied 어쩌고저쩌고 쓰겠지. 자, 근데 하고 싶은 말이 요것만이 아니라 이것만이었으면은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게 좀 있어가지고 그냥 퉁치고 넘어갔을 거야. 근데 문제는 말입니다. 감정동사가 내 감정일 때는 수동태로 쓴단 말입니다. 근데 수동태는 과거분사거든? 과거분사는 형용사였어. 요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면 형용사 뒤에 쓸 수 있는 표현 3가지 있다는 거? 요 얘기 수업 시간에 얘기 자주 나올 거야. 전치사, 투부정사, 대절. 그래서 수동태 뒤에도 전치사, 투부정사, 대절. 이 3가지를 주로 써. 투부정사, 자, 정신 좀 차리시고. 투부정사, 대절은 별로 어렵지 않아. 그냥 국어 능력 정도만 있으면은 그냥 대충 그냥 거기다 맞는 것 같으면 대충 끼워 넣으면은 대충 맞거든? 문제는 전치사야. 전치사가 왜? 외워야 되거든. 특히 감정동사들이 문제가 돼. 다른 수동태 같은 경우에는 뒤에 by 같은 거 쓰는 일이 많지. 뭐뭐에 의해서. 근데 유독 감정동사의 수동태 표현들은 뒤에 by를 쓰는 일이 거의 없어. 아예 없는 건 아닌데 거의 없어. 무슨 얘기냐면은 tired 뒤에 of를 외워야 된다고. 아까 satisfied 얘기했어. satisfied 다음에 어떤 전치사 썼지? 기억나시는 분? be satisfied with. surprise 같은 단어는 뒤에 전치사 뭐 쓸까? I'm surprised at the news. 그 뉴스에 놀랐다. 주로 at을 씁니다. 자, 언제 with를 주로 쓰고 언제 at을 주로 쓴다고 했는지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자, 이것도 얘기해버릴게요. 어디 위에 빈칸 있나? 전치사 암기하자 그랬잖아. 그러면 어떤 전치사 쓸 거냐 하면은 감정동사 뒤에 전치사는 감정동사의 수동태형일 거야. 수동태형이니까 뒤에 전치사 써. 가장 많이 쓰는 게 at하고 with야. 그리고 of하고 in 같은 경우도 쓰긴 쓰는데 in은 거의 interest 외에는 잘 안 쓴다고 봐도 될 거야. I'm interested in the 어쩌고저쩌고. 자, of 같은 경우에는 이게 원래 of가 내용물이라는 의미가 있었어. 근데 정보의 내용에 좀 많이 쓰거든? 그래가지고 좀 애매해. 약간. 그래서 이거는 무슨 특징이 있다고 말하기는 조금 그래. 그래서 좀 애매하다고만 하고 넘어갈게. 그냥 외우세요. 뒤에 of 쓰는 전치사 of 쓰는 경우는 외우시고, 전치사 at하고 with를 쓰는데 이유가 있어. 얘네들의 이유가 좀 확실하거든? 네. 전치사 with의 중심 의미가, 가장 중심이 되는 의미가 뭐냐 하면은 말입니다. 이거 with가 무슨 뜻이냐고 물어보면은 학생들 중에 상당수가 함께
라는 얘기를 하거든. 근데 가장 중심의 의미는 함께가 아니야. 원형 보존이야. 그래서 감정들 중에서도 좀 여운이 남는 감정들. 아까 satisfied 얘기했었지? 만족이라는 거는 순간적으로 느끼고 마는 감정이 아니야. 제법 오래 간다고. 자, disappoint 같은 말이 있다고 쳐봅시다. disappoint 무슨 뜻? 그치, 실망시키다. 실망하다가 아니야. 실망시키다야. 그래서 실망하다면은 disappointed겠지? I'm disappointed 다음에 전치사 뭐 쓸까? 어지간하면 감정동사 뒤에는 at, with, of, in이면 되거든? 의외로 by 잘 안 쓴다? 써도 되는 경우도 꽤 있는, 몇몇 것들을 써도 되는데, 의외로 잘 안 나오는 게 by하고 about이 잘 안 나와. 응. 근데 어쨌거나 간에. disappoint 뒤에 전치사 뭐 쓸까? 이거 금방 사라지는 감정일까? 아니면은 한참 갈까? 실망하는 건. 제법 한참 가지 않을까? disappointed도 with 써. 자, 전치사 at. 전치사 at은 무슨 뜻이었냐 하면은 손가락 끝이란 의미밖에 없다 그랬어. 이거는 원래 뜻이. 전치사 중에 얘가 제일 쉬워. 자, 그래서 전치사 at은 순간적인 감정을 씁니다. 놀라는 거, 깜짝 놀라는 거. 그러니까 그래서 I'm surprised at the news라고 했지. 깜짝 놀라는 거는 순간적으로 깜짝 놀라면 되지 뭐. 1시간 동안 놀래고 그러진 않는단 말이지. 그래서야. 여튼간에 일반적으로 at, with, of를 쓰는데 이는 뭐 이건 좀 넘어갑시다. 인터레스트 외에는 잘 안 쓰니까. 그 외에도 뭐 by하고 about 같은 경우도 써도 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원칙적으로는 생각보다 몇 개 없다라는 거 정도만 그냥 알고 넘어갈게. 여튼간에 그래서 get tired of입니다. 내가 이 얘기 왜 하냐고요? get tired by 나온 적이 있어서 그래. get tired by 안 써. 자, 그렇답니다. 좀 끊었다 가십시다. 잠깐. 자, 계속 녹화를 좀 하면서 좀 얘기를 해보십시다. 여튼 또 문법 얘기를 좀 한다 그러면은 he told them까지는 뭐 그렇다고 치고 there comes a time 다음에 when이라는 말이 나왔네. 이 when 요거 관계 부사입니다. 관계 대명사는 아니고 관계 부사예요. 뒷문장이 완전하거든. 선행사가 뭐 시간 얘기인 time이기도 하고 뒷문장이 완전하기도 하고 관계부사 when 말고 뭐 that 같은 거 써도 돼. 의외로 that도 관계부사로 씁니다. 다만 that을 쓸 것 같으면 생략을 좀 자주 하는 편이야. 이 경우에는 그래서 in which라던가 혹은 그냥 that으로 바꿔 써도 크게 문제는 없어. in that은 못 씁니다. in that은 다른 뜻이 있었어. 아, 여기서는 at which로 바꿨다고 했구나. 뭐 그것도 괜찮아. 뭐 시간을 in이라고 하든 at이라고 하든 크게 상관은 없으니까 지금은. 자, 그렇구요. out of sunlight라고 하는데 out of는 뭐뭐로부터라고 지금 써버렸네. 그런 뜻도 있고 out of는 뜻이 세 가지입니다. 뭐뭐로부터 그리고 뭐뭐 바깥에 원래 뜻이 이거겠지. 그리고 뭐뭐가 다 떨어진. 그래서 I'm out of money 라 그러면 나 돈 떨어졌다? 뭐 이런 뜻이야. 이따가 없어져야지 out of야. 자, 여튼간에 이런 게 좀 있었고요. 넘어갑시다. 아까 감정동사 얘기했었지. 그래서 amaze는 무슨 뜻일까? 놀라게 하다야 이거. 놀라다가 아니라 놀라게 하다야. 왜 다른 사람은 놀라게 하니까 amazing speaker가 됐어.
자, 그리고 필드는 왜 밑줄 쳤냐면은 전치사 with랑 붙어 다녀서 그래. 필드 with 어쩌고저쩌고. 이 전치사 with도 이것도 내용물이라는 뜻으로 쓰거든. 아까 원형 보존이라는 의미가 가장 강하다고 했지? 자, 그렇구요. 넘어가고요. 또 할 말이 뭐 있으려나. 아, 표시는 안 했는데 이 미어라는 말 있잖아. 요거 영어에서 또 은근히 좋아합니다. 여기서는 그 자체만으로도 라고 좋은 의미로 해석을 했었지만은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좋은 표현을 쓰는 말은 아니야. 기껏한, 뭐 기껏해서, 그래서 merely 뭐 이런 정도로 많이 쓰는 말입니다. 자, 그렇구요. enough to? enough가 뒤에 to 부정사를 달고 다닌다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쓴 것 같은데, enough의 중요한 점은 그게 아닌데? 뭐, enough가 뭐 충분한이란 뜻이야 뭐 알고 있을 거고, 지금은 형용사로 썼거든. 자, enough 조심할 게, 형용사도 되고 부사도 돼. 형용사일 때는 수식하는 말 앞에 붙이게 돼 있어. 지금은 단독으로 쓰였으니까는 뭐 딱히 상관없이 그냥 비동사 뒤에 쓰였는데, 문제는 부사일 때야. 부사일 때는 수식하는 말에 뒤에 씁니다. 그러니까는 cool enough가 맞을까? enough cool이 맞을까? cool enough가 맞아.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 하면은 영어에서 수식하는 말 뒤에 붙이는 부사가 얘밖에 없어. 원래 부사들은 기본적으로 수식하는 말 앞에 붙이게 돼 있어. 그러니까 very good일까 good very일까 생각해보면은 당연히 very good이야. 왜 전에 형용사 뒤에 쓰는 말, 전에가 아니라 이거 오늘도 아까도 얘기했었지만 형용사 뒤에 쓰는 말 세 가지 있다 그랬잖아. 전치사, 투부정사, 대절. 의외로 없는 게 부사야. 형용사 뒤에 부사를 안 붙이게 돼 있거든 원래. enough 빼고. 네, 그렇답니다. 거기에 유일한 예외 조항이 enough라는 것도 좀 알아놓으면 좋겠고요. 더 할 말은 없습니다. 패스. 더 할 말 없고요. 미어하고 저스트가 같은 뜻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바꿨어도 큰 차이는 없겠지만은 일반적으로 저스트가 뜻이 훨씬 넓어. 그렇구요. 그 다음에는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어디 보자. 20페이지인가 보네. 로자 파크의 행동과 마틴 루터 킹 주니어의 스피치는 여기까지가 주어겠어요. 인스파이어 뭐 영감을 주다 뭐 이런 뜻인데 뭐 격려하다 고무하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 오형식으로 썼네. 오형식의 목적격 보어 자리는 원래 투부정사 자리라서. 보이콧이란 단어가 나왔네. 이 보이콧 무슨 뜻? 보이콧. 이게 거부라고 했는데 뭐 거부라고 해도 틀린 건 아니야. 틀린 건. 하지만 그냥 일반적인 거부랑은 좀 다르고 사용 거부? 아니 원래 사람 이름이야. 원래 그 아일랜드 사람이거든. 전에 혹시 예전에 그 아일랜드 대기근 얘기했던 거 혹시 기억나심? 아일랜드 인구의 3분의 1이 사라져버렸던 사건이었거든. 지금으로부터 한 150년 전쯤에 있었던 사건이. 아일랜드 어디 있는지 알지? 영국 바로 옆에 있는 나라. 뭐 세상에 이상한 일들이 있으면 이상한 역사 세계사에 이상한 일이 생기면 일단 영국을 찍으면 대부분 만다 그러잖아. 또 영국 짓이거든. 뭐 하여간 아일랜드에 감자 마른병이 돌아서 아일랜드 사람들이 진짜 많이 굶어 죽었던 사건이었어. 인구가 3분의 1이 줄어버렸어. 실제로는 거의 3분의 2 가까이 줄었다고 봐도 될 것 같긴 한데 뭐 어쨌거나 인구 통계로는 3분의 1이 줄었어. 다 굶어 죽고 다 미국으로 도망가 버리고 뭐 그래서. 근데 어쨌거나 간에 그때 당시 영국
그러니까 그 아일랜드에 밀이 안 나던 게 아니야. 아일랜드 의외로 밀 많이 키우거든? 근데 아일랜드 사람들은 밀을 못 먹었어. 영국에서 다 뺏어가가지고. 그 영국에다가 밀을 넘기던 인간이야. 보이콧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뭐 마름? 뭐 이렇게 부르지? 세작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조선시대 때 그 뭐랄까. 자기도 평민이면서 농민이면서 농민들 착취하는 일을 했던 사람들. 가장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보이콧이었거든. 그래가지고 아일랜드 사람들이 열받아서 저 인간한테는 밀을 넘겨주지 말자 라고 사람들이 작당을 했어. 거기서 나온 말이 보이콧이야. 그러니까 저 사람과는 거래를 아무도 하지 못하게 하겠다 라고 거래를 끊는 식의 그런 식의 거부운동이 보이콧이야. 예, 그랬답니다. 그렇구요. 뭐 크루셜 터닝 포인트 이건 뭐 딱히 할 말은 별로 없고 뭐 라스트 지속되다라는 것도 알고 계실 거고요. 1형식이에요. 1형식이라서 수동태를 못 씁니다. 자, 또 볼 말이 뭐 있으려나 별로 안 보이네. 뭐 굳이 따진다 그러면은 3번에 how 어쩌고저쩌고 에서 how 부분이겠네. 자, 이거 명사절 접속사입니다. 모든 의문사에는 뜻이 두 가지씩 있었어. 그래서 얘도 어떻게 뭐뭐 하는지도 되겠지만은 그냥 뭐뭐 하는 방법이라고 해석해도 상관은 없어. 그래서 지금은 뭐 어떻게 이뤄냈는지에 대해서라고 얘기했지만은 그냥 이 두 사람의 동반자 관계가 이것을 이뤄낸 방법이라고 해석해도 크게 상관은 없다고. 자, 그리고 명사절 접속사도 기본적으로 명사 취급이어가지고 앞에 전치사 씁니다. 명사절 접속사가 총 10개 있었어. that하고 의문사 7개, 그리고 if하고 whether, 뭐뭐인지 아닌지. 그 중에서 if하고 that 외의 명사절 접속사는 앞에 전치사 써도 돼. if 같은 경우에는 앞에 전치사를 써야 될 일이 있다 그러면은 뭐뭐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뭐 이런 식으로 전치사를 써야 될 일이 있다 그러면 if 안 쓰고 whether 쓰면 되고, that 같은 경우에는 앞에 전치사를 쓸 일이 있다 그러면은 그 전치사를 그냥 없애버려. 관계대명사 that을 못 쓰는 경우가 두 가지 있었어. 쉼표 뒤하고 전치사 뒤. 근데 관계대명사만이 아니라 사실은 명사절 접속사도 전치사 뒤엔 기본적으로 안 써. 네, 그렇답니다. 이것도 넘어가고요. 패스. 다음 페이지에 보니까는 뭐 하여간 give up 이라고 했네. 예, 이것도 이어동사입니다. 네, 지난번에도 얘기했었지만은 이어동사는 중간에 목적어를 끼워도 되고 목적어를 뒤에 붙여도 돼. 그러니까는 give his seat up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어요. 자, 하지만은 이 파트의 가장 중요한 문법은 얘일 겁니다. 자, would have pp. 요거 왜 밑줄 쳤을까? 문법 이름이 뭘까? 왜 학교에서 그거 물어볼 때도 종종 있어. 다음에 해당되는 문법은 무엇이고 문법의 이름을 적고 설명을 하세요. 뭐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올 때도 있거든. 그러니까 덤으로 좀 같이 생각하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 would have pp. 무슨 문법이길래 나왔을까? would have pp, could have pp, should have pp, might have pp. 요 4개는
굳이 if 절 없이 단독으로 써도 이거거든? 가정법. 가정법 과거 완료입니다. 이때 굳이 if 절이 없어도 가정법입니다. 그냥 would, could 이런 것만 썼으면 생각할 여지가 좀 많아. 이게 would가 뭐 가정법 과거로 쓴 건지 아니면 옛날에 버릇으로 쓴 건지 미래 과거형으로 쓴 건지 생각할 여지가 많은데 would have pp는 그럴 여지가 별로 없어. 그래서 뭐뭐 했었을 텐데 점점점 요렇게 그냥 해석을 해버린다고. 자, 그래서 요렇게 괄호를 쳐보십시다. 자, one of us 이건 전치사니까 괄호를 쳐놨고, 자, 그리고 refusing to give up his seat에 괄호 친 거는 얘도 잡소리 취급했다는 거거든. 명사 뒤에 붙어있는 수식어는 잡소리 취급하는 게 속편해. 명사 앞에 붙어있는 수식어들은 그냥 명사랑 한 덩어리 취급하면 되거든. 이를테면 앞에 powerful 같은 거. 하지만은 명사 뒤에 붙이는 형용사들은 그냥 없는 취급하는 게 속편할 때가 많아. 지금도 그거 없는 취급해보자고. 그래서 버스에서 자기 자리를 포기하기를 거부하는 강력한 스피커라면 똑같은 효과를 내지 못했을 텐데. 그러니까 효과를 냈다는 거예요? 못 냈다는 거예요? 냈다는 거지. 비슷하게 이것도 가정법이야. 비슷하게 로자 파크는 집회에서 그녀의 말로 군중을 흥분시키지 못했을 텐데? 잠깐만, 지금 둘 다 그렇게 안 쓴 거야 지금? 그럴 수도 있겠는데? 에이, 가정법 맞네. 그냥 가정법으로 썼네. 아니, 해석은 한글 해석을 좀 미묘하게 써가지고 못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말고 못했을 텐데 라고 생각해보자. 그리고 강력한 연설가 라면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는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한 거지. 이거 해석을 강력한 연설가 혼자서라면이라는 의미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그리고 로자파크 혼자서라면 흥분을 시키지 못했을 텐데. 그러니까는 강력한 연설가 누구 얘기? 마틴 루터 킹. 이 양반 혼자서라면은 뭐런 그런 효과를 내지는 못했을 텐데. 그리고 로자파크도 혼자서라면은 군중을 흥분시키지 못했을 텐데. 둘이 같이 있었으니까는 군중들을 흥분시킬 수도 있었고, 로자파크의 처럼 그렇게 흑인들한테 흑인들을 뭐 일깨워주는 그런 효과를 냈었다 라는 거겠지. 지금은 그러니까 뭐가 앞에 생략되어 있었냐 하면은 if절이 생략되어 있었을 텐데, 이 사람들 혼자서라면 이 부분이 생략되어 있었을 거야 아마. 그러니까는 연설가, 그러니까 마틴 루터 킹이 로자파크와 같은 효과를 냈어. 그리고 로자파크도 집회에서 군중을 흥분시켰어. 하지만 혼자서는 못했고 같이 있었으니까 할 수 있었다. 서로 간의 시너지 효과를 얘기한 거겠지. 자꾸 옆에 뭐라고 설명이 나오냐? 그치, 여기 이렇게 설명하네. 혼자서는 이루지 못했을 테지만 이라고. 그래서 가정법을 뜬 것 같아. 이 문장 하나 안에서 말을 뒤집는 게 아니라 이 두 문장이 합쳐져가지고 말을 뒤집는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게 옳겠어. 그래도 돼. 자, 가정법 과거 완료 맞고요. 이것도 가정법 과거 완료 맞고요. 더 할 말 없고요. 자,
뭐 뒤에 더 볼 말은 뭐 있으려나? 딱히 없네. 뭐 have와 impact가 뭐 영향을 미치다 정도여가지고, 아, 이때 have란 단어는 갖다가 아니라 영어에서 have라는 동사는 상태라는 의미로 쓸 때가 진짜 많아. 소유라는 의미로 쓸 때보다는 상태라는 의미로 쓸 때가 더 많아. 그래서 큰 영향을 미치는 상태를 뭐 만들다 뭐 이런 의미로 썼다고 생각하면 될 거야. 큰 영향이라는 상태를 만들어냈다 정도. 그리고 이때 전치사는 무조건 on 쓰게 돼 있습니다. have a impact on. 딱히 뭐 할 말은 별로 없고요. 패스. 야, 이거를 예로 돼 있는 게 사정 아는 사람이라 그러면 이 말 못 꺼내지. 워지니악 얘기 나왔으면 당연히 뒤에 스티브 잡스 얘기 나오겠지? 스티브 잡스가 워지니악한테 한 짓을 생각해보면 이 말 못하지. 원래 기본적으로 스티브 잡스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그 뭐랄까 인성 파탄에 거의 끝을 달린 양반이었단 말이지. 좋게 말해 친구지. 이거는 스티브 잡스가 워지니악을 그냥 활용해먹고 써먹고 갖다 버려버리고 욕바지로 써먹고 진짜 때리지만 않았지 할 수 있는 못된 짓은 다 해먹었잖아 이거. 에이, 뭐지냐? 본인은 뭐 그냥 이제 어느 정도 다 용서한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뭐 요즘에는 그냥 제가 애플사의 1호 사원이에요 어쩌고 저쩌고 하고 다니지만은 기껏해서 애플사에서 해주는 일이라는 게 스티브 잡스 죽었으니까 이제 뭐 좀 해줘도 될 것 같은데 이 사람의 유언인지 뭔지 몰라도 끝까지 워지니악 대접 안 해주거든. 이 사람 워지니악 기껏해서 애플에서 받는 게 1호 직원인지라 아이폰을 할인해드릴게요 정도? 직원 할인 받더라. 너무하는 거 아니야 이거? 에이, 피해자야 피해자 이분. 위인전까지 나오고 막 난리도 아니더라. 여튼간에 1975년 6월 29일에 라고 하는 스티브 워지니악은 키보드를 몇 개 두드렸다. 예, 집에 돈이 좀 있긴 있었던 사람이라 워지니악은. 그래가지고 컴퓨터 비스무리한 게 있긴 있었거든. 이분이 애플 컴퓨터 만들면서 애플 컴퓨터 만든 게 아마 1979년인가 그랬지 아마? 근데 그 전에도 컴퓨터는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1975년에 애플 컴퓨터 개발하는 과정이 나온 것 같은데. 자, 여튼 그거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여기서 헤드 PP를 얘기했는데, 자, 이거 과거 완료인 헤드 PP를 헤드 PP가 아니라 그냥 헤드 PP라고 적자. 헤드 PP 얘는 크게 두 가지의 의미가 있었어. 첫 번째, 그냥 현재 완료의 과거 버전. 두 번째, did의 과거형. 우리는 이거를 과거보다 더 과거라고 해서 대과거라고 부르지요. 이게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는 저번에 얘기했었어. to do의 과거형이 to have done, doing의 과거형이 having done, did의 과거형이 had done. 동사 원형밖에 못 쓰는 자리에 have pp를 쓰면 한 시제를 내릴 수 있다고 그렇게 만들어진 그게 두 번째 얘기고, 하나는 그냥 말 그대로 현재 완료의 과거 버전이야. 애초에 현재 완료 자체가 의미가 크게 세 가지가 있었다고. 뭐 우리나라 문법에서는 자꾸 네 가지라고 하는데 뭐 이런 거 있었잖아. 계속, 완료, 결과, 경험. 현재 완료가 원래 이 네 가지 뜻이 있었다고? 영어 문법에서는 완료하고 결과를 나누기가 좀 힘들어.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나는 그냥 세 개만 봐도 된다고 생각하거든. 계속하고, 완료하고, 경험. 근데 뭐 어쨌거나 간에 그 의미의 과거 버전인지 아니면 did의 과거형인지, 요게 완료나 결과일 때는 이게 구분이 잘 안 가. 하지만은 계속이나 경험일 때는 구분이 좀 가거든. 자, 지금은 어느 쪽이냐면은 위에 거야.
그는 만들어 오고 있는 중이다 정도가 차라리 나을 거야. 이거는 내용 때문에 그래. 뭐 완료나 결과로 봐도 되겠고, 막 만들어낸 것이었다라고 해석을 봐도 되겠고, 그 전에 이미 만들었었다라는 의미로 쓴 건 아니었을 거라고. 타이핑하기 전에 이미 만들기 다 끝났었다라는 얘기는 아닐 거야. 여튼간에 그는 개인 컴퓨터를 만들었다. 아, 이게 갑자기 이게 뭔 소리 하는 거냐 하면은, 이전에 개인용 컴퓨터가 없었던 건 아니야. 있었어. IBM에서 나온 컴퓨터도 있었고, 원래 스티브 워즈니악하고 스티브 잡스가 IBM에다가 자기들이 만든 컴퓨터하고 이런저런 것들을 원래 IBM하고 제휴할 생각을 했었거든. 근데 IBM에서 까요. 그래서 IBM이 만들었던 아이디어를 훔쳐오지?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마우스야. 마우스, 애플이 막 처음 만들었다고 우기는 사람들도 있는데 아니야. IBM에서 만들었던 거, 얘들이 훔쳐온 거야. 당연히 저작권료 같은 거? 안 줬지. 스티브 잡스가 원래 대학교 다니던 시절서부터 좀 그런 기질이 좀 있었어. 뭐 국제전화 같은 거, 해킹해가지고 공짜로 쓰는 짓이라던가, 뭐 범죄였든. 그런 짓 자주 했었어. 아니, 애초에 마약 빨고서 뭐 이런저런 경범죄 같은 거 자주 저질렀거든. 아니, 좋게 봐줄 구석이, 창의성이 좋다는 것 말고는 좋게 봐줄 구석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인간이야, 진짜는. 스티브 잡스 이 사람은. 여튼간에 실제로 이거 워즈니악이 만들었지 잡스가 만든 거 아니야. 잡스 큰 도움 안 줬어. 차고에서 만들었다지? 아, 그것도 잡스의 차고 아니야. 스티브 잡스의 차고 아니야. 뭐 여튼간에 그랬대. 근데 이전 컴퓨터에서 뭐가 달라진 거냐 하면은, 예전에는 컴퓨터하고 모니터가 일체형이 아니었고, 모니터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류의 모니터가 아니었어. 타이핑하면은 화면에 바로 나오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었어. 아니, 모니터라는 게 없던 건 아니야. 있긴 있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타입의 모니터가 아니야. 애초에 처음 생기기를 오실로스코프라고 해가지고 레이더 뭐 그런 거하고 관련돼 있는 녀석들이었고, 그리고 이때 당시에 사실은 주로 쓰던 게 컴퓨터 모니터가 아니라 천공카드라고 해가지고 구멍 빵빵빵 뚫린 종이 쪼가리, 이런 거 주로 썼었거든. 하여간 뭐 키보드에 타이핑하고서는 결과를 동시에 볼 수 있는 개인용 컴퓨터를 만들어낸 것이었다. 마치 최초로 만든 것처럼 얘기하네. 왜? 여튼 뭐 그랬대. 할 말은 없고, 내용상으로는 씻고 싶은 말이 있지만은, 문법적으로는 뭐 딱히 신경 쓰이는 건 없구만. 자, at the site of 어쩌고저쩌고, 이건 그렇다고 치자. Steve Jobs suggested to Wozniak. 자, 워즈니악이라는 부분은 뭐 전치사구니까는 잡소리입니다. 뭐 조금만 이따 끝냅시다. 자, 어쨌거나 간에 예. 자, 내가 밑줄 왜 쳤을까요? 물음표 왜 열심히 쳤을까요? 이거 문법상 이상한 거 혹시 안 보이심? 시제가 안 맞잖아. 시제가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거? 시제가 왜 안 맞는지? 과거 얘기잖아. 근데 왜 동사 원형을 썼을까? 자, 기억나심? 시제 일치의 예외 2번이라고 얘기했던 거. 자, 요 얘기는 좀 하십시다. 위에 어디 적을 자리 없나? 아래쪽에 적을 자리 좀 많다. 여기다 적어야지. 요런 얘기를 해봅시다. 자, 시제 일치의 예외 1번. 이거는 그냥 문구를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시간과 조건의로 시작하는 말이야. 자, 그 뒤에 붙는 말 기억나심? 시간과 조건에 어디에서는 어떻게 된다고? 그냥 문구 자체를 외워야 돼. 부사절에서는,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뭐가 뭐를 대신한다 뭐 이런 말이 있었지? 뭐가 뭐를 대신한다고? 현재형이 미래형을 대신합니다. 세 가지 얘기가 껴있어. 첫 번째, 내용은 시간과 조건을 말하는, 그러니까 when절이라던가 if절이라던가 그런 것들. 두 번째, 형태는 부사절 형태여야 돼. 그러니까 명사절은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뭐 할 때 정도지. 이를테면은 뭐 언제 뭐뭐 할지 알려줘 라고 할 때 when you come 일까 when you will come 일까, 언제 올지 알려줘 라고 tell me when you come 일까, tell me when you will come 일까. 아니야, when you will come이야. tell me when you will come. 네가 언제 올지 라고 했잖아. 언제 올지면은 부사절이 아니야, 명사절이야. 그러니까 when절이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will을 쓰면 안 된다는 건 아니야. 그러면은 집에 돌아오면 전화해. call me when you will come일까 when you come일까. 이때는 come이야. 이때는 돌아올 때, 우리는 자꾸 돌아오면이라고 하지만 이때 when 쓰는 게 맞아. if 쓰면 안 돼. if는 돌아올까 안 돌아올까 반반이야. 그럼 확률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돌아오면 전화해 라고 하면은 tell me when you come back. 이 맞을 거야. 자, 그거 얘기야. 핵심 문법이 아니니까 말로만 하고 넘어가는 거야. 자, 두 번째. 이거 왜 그러냐 하면은 그냥 인간의 모든 언어가 다 이래. 그냥 인간의 사고 회로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 당연히 한글도 그래. 자, 두 번째. 시제 일치의 예외 2번. 지금 이 얘기하는 겁니다. 자, 주장, 제안, 요구, 표현. 동사라고 얘기 안 했어. 얘 형용사일 때도 있고, 뭐 그 외에 다른 거일 수도 있어. 뒤의 대절에 에는 동사 원형을 쓸 수 있어. 근데 사실 동사 원형을 쓰는 게 아니라 should를 생략할 수 있는 거야. 자,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건 예를 들어보는 게 나을 겁니다. I'll ask him that he 그래. come back. 자, 이런 말이 있고 I'll tell him that she will come back. 이런 얘기를 좀 해보십시다. 자, ask나 tell에 대해서 묻는 게 아니라 대절의 해석을 좀 묻고 싶은 말이거든? 둘 다 맞는 문장이야. 자, 아래쪽에 거 해석해보면 나는 그에게 말할 거다. 그녀가 돌아올 거라고. 자, 이때 that은 어떻게 해석했냐면 뭐뭐라는 것, 그녀가 돌아올 거라는 지금 얘기해버릴게. 뭐뭐라는 사실. 원래 대절의 해석은 크게 두 가지밖에 없어. 첫 번째는 이 사실이야. 뭐뭐라는 것이라고 기억하기보다는 뭐뭐라는 사실로 기억하는 게 좋을 거야. 자, 이거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윗부분 해석 어떻게 할까? 뭐 해석 한번 해볼래?
are asking that he come back. 나는 그에게 돌아오라. 아, 맞아. 돌아오라고 ask는 무슨 뜻일까 그러면은? 요구할 것이다. 야. 여기 he 뒤에 should가 있었던 거야. 자, 그러니까는 이게 뭐 대절이라고 무조건 동사 원형을 쓴다거나 뭐 그런 게 아니라 대절을 뭐뭐 하라고로 해석할 때는, 그래서 주장 제한 요구 표현 뒤라고 한 거야. 그때에는 should를 생략해도 돼. 뻔해서. 근데 should를 생략 안 하잖아? 그러면은 하라고 하는 뜻이 아니란 얘기야. 아니, should 말고 다른 조동사를 쓴다던가, 뭐 아니면 동사 원형이 아닌 다른 표현을 쓴다던가, 뭐 그러면은 하라고가 아니라 뭐뭐라는 사실이라고 해석이 바뀌어. 대절의 해석은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밖에 없어. 주로 뭐뭐라는 사실로 해석을 하지, 사실은. 뭐뭐라는 것을 해석한다면 그건 사실이란 뜻이거든? 근데 주장 제한 요구 표현 뒤에서는 하라고로 의미가 좀 바뀌어. 자, 이게 시제일치 예외 2번이라고 기억하십시다. 자, 세 번째 시제일치 예외 3번은 얘는 긴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아래로 내리지도 않고 그냥 바로 얘기합니다. 이거는 가정법임 얘기입니다. 가정법은 무조건 시제일치를 못 시켜.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야. 왜? 영어는 과거보다 더 과거, 그러니까는 마이너스 2시제를 만들 방법은 있지만은 마이너스 3시제를 만들 방법이 없어서 그래. 그러니까는 지금 상태에서 옛날 일의 후회 같은 걸 할 때 과거 완료를 쓴단 말이지. 근데 과거 상태에서 그보다 전의 일의 후회를 표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럼 마이너스 3시제 만들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그런 표현이 없어. 그래서 그냥 아예 가정법은 무조건 시제일치를 안 시키기로 해버린 거야. 거꾸로 얘기하면 말이지, 뭔가 문장 안에 would, should, could, might 뭐 이런 말이 쓰여 있어. 근데 미묘하게 시제가 안 맞는 것 같아. 그럼 가정법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야. 자, 여튼간에 그렇답니다. 한 요 정도쯤 얘기를 하십시다. 오늘은 한 요 정도쯤 보고요. 어디 보자. 뭐 스티브 잡스 얘기는 뭐 더 할 말은 별로 없으니까는 컴업이도 떠올리답니다. 예, 그렇고요. 뭐 다음 시간에 충분히 뭐 이거 마무리하고 5과 쪽도 다음 시간에 줘야겠구나. 남은 게 얼마 없네. 아이씨, 그냥 오늘 다 끝내버릴까? 어차피 할 말도 없는데? 한 5분 정도라도 좀 써가지고 마저 얘기하지 뭐. 에이, 다 끝내려고 그랬는데, 다 끝내는 게 아니라 시간 적당히 맞춰서 끝내려고 그랬는데, 에이, 조금만 더 얘기합시다. 자, 1번. 24페이지에 come up with 떠올리다예요. 예. 이때 would는 가정법이 아니라 행동의 버릇 뭐뭐 하곤 했다. used to로 바꿨어도 된다고들 하는데 used to랑은 조금 다르긴 해. 어쨌거나 간에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used to 동일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used to는 이제 더 이상 안 한다는 의미가 되게 강하거든. 네, 하여간 뭐 바꿔 쓴다고 해서 틀리는 거 정도는 아니지만 의미가 좀 바뀐다 정도로 생각하는 게 나을 거야. 자, 넘어가고요. 폴리시 광내다 패스. 다음 페이지에 보니까는 hate and open 말반이고. 자, 요거는 it is 대절. 무슨 문법이냐 하면은 it is 어쩌구 저쩌구 명사 플러스 대절 하고 it is 형용사 어쩌고 저쩌구 플러스 대절. 이 두 개가 좀 다른 표현이긴 하거든. 사실은 해석은 비슷한데 아래 거를 우리는 가주어 구문이라고 하고
위에 거를 강조구문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해석은 비슷한데 뭐가 다르냐 하면은 위에 강조구문은 대절이 관계사절이야. 아래쪽에 가주어 구문은 대절이 명사절이야. 그래서 지금 보면은 아래 대절 뒤에 바로 동사가 붙어 있지? 예, 그러니까는 관계대명사거든. 접속사 뒤에 동사 붙는 경우는 관계대명사 말고는 없잖아. 예, 그래서 지금은 강조구문일까, 가주어구문일까? 얘 강조구문입니다. 자, 또 하나 하고 싶은 말이 뭐냐 하면은, 뭐, 이거를 서술형 대비로 뭐, 실제로 글을 쓸 줄 알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것도 그거지만은, 이 자리에는 관계사절을 쓴다 그랬잖아. 굳이 that 말고 다른 관계사를 써도 돼. 그러니까는 지금 that 말고 바꿔 쓸 수 있는 말 뭘까? what이 안 돼. 하고 싶은 말의 핵심이 그거거든? what은 관계사로 쓰지 않습니다. 맨날 무슨 the thing which의 줄임말인 관계대명사 what이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영어에 그런 거 없어? 누가 갖다 끼워 맞춘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영어 문법에 the thing which하고 what이 같다는 말은 또 누가 했어? 다른 말이야, 이 두 개는? 아니, 의미도 다르고 공통점이 별로 없어. 바꿔도 틀리지 않는다는 게 같은 말이라는 의미는 아니거든? 여튼간에 무슨 얘기냐 하면은 what은 관계사로 쓰지 못해. 이 자리에 그 다른 관계사들 다 들어가도 돼. 하지만은 what만은 안 돼. 근데 아래 대절 가주어 구문은 이 자리에 명사절이면 다 써도 되거든? 그래서 이 자리는 what도 되고 if도 돼. whether는 당연히 쓸 수 있는 거고, if 주어로 안 쓴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아니야, 주어로 써도 돼. 가주어면 돼. if는 문장 앞에 안 쓸 뿐이야. 그러니까 명사절 if는 뭐뭐인지라는 의미의 명사절 if는 문장 앞에 안 쓸 뿐이지, 이것처럼 가주어는 돼. 어쨌거나 가주어 얘기는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강조구문이기 때문에 그 관계사거든? 그래서 다른 말로 바꾼다 그러면 뭘로 바꿔도 될까? 선행사가 뭐냐고. 그러니까 그치, 위치야. 이 자리에 위치 써도 돼. 어차피 영어의 관계대명사는 위치하고 who하고 that밖에 없어. what은 아니야. 근데 지금 뭐 성격이라고 했으니까 누가 봐도 who는 안 되겠지. 그렇답니다. 자, 요 파트에서는 이거 말고는 뭐 이네이블이 오용식으로 썼다는 거 정도 외에는 딱히 할 말이 없고요. 패스. 자, 그렇고요. on the other hand, according to 뭐 별로 할 말 없고요. 전치사 굿 뒤에 굿이라는 단어 뒤에 전치사 애쓴다는 얘기는 앞에 했었고, 패스. whereas 뭐뭐라는 반면에 라는 뜻으로 쓴 건데, 이거 접속사입니다. 접속 부사가 아니라고. 이거 접속 부사로 하는 친구들이 은근히 많아서 그래. 접속사하고 접속부사의 차이점은요, 접속부사는 그냥 접속사도 아니고 문장을 연결하지도 못하고 문장 아무데나 써도 상관없어. 하지만 접속사는 문장과 문장을 연결할 때 쓰는 거고, 그리고 문장 앞에만 밖에 못 붙여. 그러니까는 whereas 뒤에 이거 뭐 jobs was 어쩌고저쩌고란 문장 뒤에 다른 문장이 또 있는 거야. whereas도 그렇고 but도 그렇고 접속사기 때문에 문장끼리 연결할 때 쓸 수 있었다는 거지 뭐. 지금은 얘랑 붙일 때 썼구나. whereas냐 어쩌고저쩌고. 문장 3개가 있으니까 접속사가 2개 있네. 뭐 그렇답니다. unlike 이거 A로 시작하는 형용사 특징이 뭐였지?
명사 앞에 뭐 붙여. 인댓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that 앞에는 전치사 안 쓴다고 했는데? 얘만 예외야. 인댓은 관용어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대절이 아니야. 무슨 뜻일까? 외워야 되는 표현이야 이거. 뭐뭐라는 점에서 이 뜻 밖에 없는 관용어구고 이 경우 외에는 대절 앞에 전치사 안 씁니다 이거. 뭐 니더는 뭐 둘 다 아니다라는 거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거 말고는 딱히 뭐 할 말은 별로 없어 보이네. 아니 뭐 대절 관계대명사 대절을 이제 와서 뭐 표시를 하고 있나. seem impossible이라고 할 때 이 seem 1, 2, 3, 4, 5 형식 중에 무슨 형식일까? 이 형식입니다. 보이다 라는 의미의 감각동사 계열이야. 우리가 감각동사라고 하면 뭐 오감, 뭐 보다, 듣다, 듣기다 뭐 이런 거 말고 거기에 두 개가 더 포함되는데, seem하고 얘 뭘로 바꿔 써도 되냐 하면은 바꿔 쓸 수 있는 말. 그치, appear. 룩이 아니야. 룩하고 seem은 거의 대부분 경우에 못 바꿨어. 왜냐면 룩은 눈으로 그래 보이는 거고 seem은 상황이 그래 보이는 거거든. 하지만은 seem하고 appear는 완전히 똑같은 뜻이야. 자, 그렇답니다. 패스. 뭐 위치는 이거 물어본 거고, 보스 A and B 뭐 이제 와서 얘기할 필요가 있겠나. often? 뭐 보나마나 그 뭐 빈도부사는 make 앞에 위치한다라고 하는데 이 전에 얘기하지 않았었니? 이거 뻥입니다. 예. 문장 앞에 써도 돼. 문장 뒤에 써도 되고. 부정부사만 아니면 돼. 넘어가고요. daring 대담한 뭐 할 말 없고요. as well as 라는, 저기 몇 페이지냐 님이 27페이지. as well as. 자, 이거 뭐뭐와 마찬가지로 라고 해가지고 뭐 A뿐만 아니라 B도라고 해가지고 뭐 숫자 수 일치시킬 때 다른 상관접 속사들하고는 좀 위치가 다르더라. 뭐 그런 not only A but also B로 바꿔 쓸 수 있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 주관식으로 나올 때도 있으니까 알아두면 좋긴 하겠다만은,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그게 아니라, 얘 as well이 무슨 뜻이냐고. 이거 묻고 싶었어. as well 무슨 뜻일까? 이거 많이 씁니다 이거. 뭐뭐와 마찬가지로 란 뜻이야. 그래서 영어에 to랑 seem이 거의 비슷해. 문장 끝에 써야 된다는 것도 비슷해. 그러니까 비교 대상이 없으면은 as well 단독으로 쓰여. 비교 대상이 있으면 as well as로 쓰입니다. 이때 뒤에 as 등위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as, our, on이 한 덩어리고 as well이 다른 덩어리야. 그러니까는 우리 자신과 마찬가지로 라고 쓰여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 자신과 마찬가지로 다른 성격들도 존중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는 우리 거를 존중하란 얘기야? 다른 사람을 존중하란 얘기야? 다른 사람 존중하란 얘기지. 자, 여튼간에 그렇구요. 여기서 might 썼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10% 이하의 가능성. 그럴 일 별로 없는데 혹시 모르잖아 정도 의미를 쓴 거야. 예, 그렇다고 하네요. 이게 끝 아니니? 그렇다네. 이게 끝이네. 뭐 문법에 나온 거는 뭐 오형식 이렇게 쓴다라는 얘기일 텐데, 고등학교 책의 문법은 뭐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그리고 문법 두 번째는 강조구문이란 얘기인데, 이 녀석은 뭐 필요하면은 나중에 이 문법이 뭐가 특이한지 정도 얘기를 다시 할게. 눈에 띄는 특징 하나만 얘기할게. 그러면은 여기 보니까는 29페이지에 보면은 it was you that 어쩌고저쩌고 라고 했을 때 이 대절이 앞에 있는 you 수식하는 말이거든. 관계대명사절이라서. 실제 해석은 이 자리 넣어서 해석을 하는 거야. 이거 뭐가 문제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자체로는 이미 문제야. 이미 문법이 어느 정도 깨져 있어. 왜? 앞에 you 수식하는 것부터 문제가 생겨. 이게 뭐가 문제? 그치?
인칭대명사야. 인칭대명, 이것도 나중에 다시 얘기할 건데, 인칭대명사, I, you, he, 뭐 이런 말들 있잖아. 얘네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 하면은, 수식 불가. 앞에도 뒤에도 그 어떤 말도 못 붙여. 당연히, you 같은 말 뒤에 대절 못 붙여. 뭐, I 다음에 who 어쩌고저쩌고, 이러이러한 나는, 뭐 이런 식의 표현 영어에는 없어, 그런 말은. 뭐, 집안의 그녀, she in the car, 이런 말, she in the house, 이런 말도 영어에는 없어. 왜? 인칭대명사 무조건 단독으로 쓰이거든. 근데 뒤에서 대절이 수식을 하고 있다네? 요거는 허용을 해주는 것 뿐이야. 왜냐 하면은요, 문법적으로는 you를 수식하지만은, 사실 해석할 때 you랑 붙여서 해석 안 하거든. 실제 해석은 가져랑 똑같아서 그래. 그러니까는, 문법적으로는 붙어있지만 의미상으로는 한참 떨어져 있으니 뭐 이 자리에는 그냥 무슨 얘기냐면은 강조구문에서는 인칭대명사도 강조를 받을 수 있다는 거. 인칭대명사도 수식 가능해. 문법적으로 원래 틀려야 돼. 그렇답니다. I swear, 나 맹세. You'd better be honest. 이 지금 아주 잘 썼어 이거. You'd better. Had better 이거 원래 사람 갈굴 때 쓰는 말이라고 했지. 네, 그렇답니다. 오케이, 이번에는 진짜로 끝. 자, 다음 시간에 할 숙제는 사실은 뭐 딱히 얘기할 거리는 별로 없긴 합니다. 자가 풀어오시란 얘기지요. 근데 지은이가 오늘 사정 그 오해에 의하여 못 나오게 되는 바람에 숙제를 못 줬는데, 혹시 학교에서 줄 수 있니? 그래? 그러면 전달 좀 해줄래? 그래. 뭐, 월요일날 전달해도 충분히 풀 수 있을 만큼의 분량이니까는요, 전달해주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끝.